여러분, 오늘이 설날이죠. 설날 두 번째 이제 녹화를 합니다. 지금이 오후 1시 28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할 차례인데요. 그래서 김재규는, 당시에 전두환의 신군부가 재판을 모니터링하는 그런 상황에서 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한 민주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다시 재판을 하게 되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재심을 청구하는데 김재규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만 죽어서라도 명예회복이 돼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재심을 이제 추진하는 그런 강신업 변호사의 일이 나옵니다. 근데 강신업 변호사도 이제 저 세상으로 갔지만은 이 김재규 건은 언젠가는 재심이 열리리라고 봅니다. 다시 재판을 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예전에는 여러 가지 참 안 좋은 민주화가 되지 않은 세상에서 재판을 한 것이고, 지금은 완전히 민주화가 된 그런 환경에서 재판을 하게 되면 분명히 다른 결과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사법제도상으로는 가능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 기간도 10년이 걸릴 수 알 수 없다. 객관적으로 내란 목적은 아니다. 나라를 위해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정을 쏜 것이다. 대통령 한 사람을 죽인 것이지 내란은 아니다. 오히려 수많은 국민 희생을 막고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한 애국자다. 역사적으로 재평가되도록 하는 게 내 필생의 과제이자 마지막 소원이다. 사육신도 250년 지나 명예를 회복했다. 사육신도 250년이 지나서 명예를 회복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예 회복이 되는 거는 언제든 시간을 초월해서 명예 회복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언제든 시간을 초월해서 10년이고 20년이고 아니면 100년이고 200년이고 그래도 반드시 김재규 재판은 다시 열려가지고 김재규에 대한 명예회복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강신욱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UPI라는 그런 인터넷 신문 기자와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열변을 토하고 있는 이제 강신욱 변호사죠. 그래서 내가 이 나무위키에서도 했지만 이 강신욱 변호사의 이런 이력 이런 것은 다시 읽어보지 않겠습니다. 전번에 나무위키에서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봅시다. 김재규 최후 진술 핵심 내용. 이 김재규가 이제 재판을 받고 최후로 이제 진술을 한 겁니다. 최후로 자신의 생각을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여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새삼스럽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건국의 이념이요 우리의 국시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두 번 하면 잔소리죠.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여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새삼스럽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건국의 이념이요 우리의 국시입니다.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희생을 치르고 전체 국민이 순환을 당하고 지켜온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무슨 이유로든 이것은 말살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72년 유신과 더불어 까닭없이 말살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여 유신체제는 국민을 위한 체제가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총신 대통령 자리를 보장하기 위한 체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참, 이거 읽으면 읽을수록 참 통탄할 얘기뿐이 더 나오는 게 없습니다. 유신체제라는 거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체제가 아니라 박정희 한 사람을 위한 체제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북한의 김일성이와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북한의 김정은이가 북한이 어떤 나라입니까? 한 사람 김정은을 위한 한 사람의 나라잖아요. 그렇게 된다니까. 이 유신 정권이라는 거는 박정희 한 사람을 위한 나라인 것이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여기 지금 이 김재규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응?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북한하고 똑같이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이라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의무와 책임은 있어도 이것을 말살하는 권한은 누구로부터 받을 수도 없고 절대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는 모순의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특히 체제에 대한 반대의 소리가 높아지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라는 소리가 높아지자 긴급조치 9호가 75년에 발동되어 수많은 사람이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러나 이 불은 꺼지 않고 탔고 번져갔습니다. 저희 10월 26일 혁명의 목적을 말씀드리자면 5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요. 이 5번째 이유로 자기는 박정희를 쐈다 이런 얘기죠. 첫 번째가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이 나라 국민들이 보다 많은 희생을 막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를 적화로부터 방지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혈맹의 우방인 미국과의 관계가 건국 이래 가장 나쁜 상태이므로 이 관계를 완전히 회복해서 돈독한 관계를 가지고 국방을 유지해서 외교 경제까지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국익을 도모하자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는 블로그 김재규 장군님 사이버 추모실에 들어가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박정희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만든 역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내가 써서 올린 적이 있거든요.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와서 뭐라고 했죠? 박정희가 한국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부득이 미군을 철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카터가 아주 박정희 면전에서 그렇게 매몰차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박정희 올바른 민주주의를 안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유신이라고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중앙정보부에서도 엄청난 폭행을 가하고 고문을 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미군을 철수시켜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는 정말 우리가 안보를 튼튼히 하는 길은 아주 고도의 수준 높은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것, 그것이 진짜 우리의 안보를 굳건히 하는 길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국제적으로 우리가 독재 국가로서 나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씻고 이 나라 국민과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명예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내 블로그에서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할 때 뭐라고 수립했습니까? 자유민주국가라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국가라는 그런 타이틀을 걸고 정부를 수립했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6.25가 났을 때 우리나라를 지원했던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공산 침략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그런 명분을 갖고 피를 흘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나라가 민주주의를 버리고 민주주의라고 외치긴 하는데, 주장하긴 하는데 이게 변태적인 민주주의야. 올바른 민주주의가 아니거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전처럼 미국도 예전처럼 도와주게 혈맹이라고 해가지고 피를 흘리겠어요? 안 흘립니다. 한국이 정말 아주 고도의 민주주의를 해야만 미국도 도와주는 것이지, 한국 자체가 변태적인 길로 가는데 그걸 누가 민주국가라고 지원을 하겠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박정희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한 역적이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정희는 평소에 어떤 얘기를 주장했냐면은 한국식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오늘날 한국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미국에서 수입한 미국식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잡음이 생기고 말이 많아지고 정치가 제대로 안 된다. 그래서 미국식 민주주의는 우리 대한민국한테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실정에 맞는 한국식 민주주의를 실행해야 된다. 이렇게 한국식 민주주의를 주장하고 나왔다니까요. 미국서 수입해온 민주주의는 우리 몸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 맞지 않으니까 그 옷을 다시 재단해가지고 한국 사람 체질에 맞게 재단해가지고 입어야 한다. 이것이 박정희의 논리거든. 그게 궤변인 겁니다. 여러분, 그 민주주의가, 물론 민주주의도 여러 가지 그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민주주의라는 것은 현존하는 모든 정치 체제의 가장 훌륭한 제도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민주주의 나름대로의 약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지만, 그러나 그 민주주의라는 것은 현 지구상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정치 제도 중에 가장 선진화되고 가장 으뜸으로 좋은 제도가 민주주의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검증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 유럽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할 때 유럽에서도 어느 날 갑자기 민주주의 하자 해서 민주주의가 뿌리내린 것이 아닙니다. 유럽에서도요, 수많은 민중들의 저항과 피를 흘렸어요. 뭐 여러분들 그 프랑스 혁명 아시잖아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프랑스의 왕과 왕비들이 단두대에 끌려가서 목이 잘리고 그랬었잖아요. 오늘날 민주주의가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있기까지는 그 유럽과 서양에서도 그렇게 수많은 갈등이 있었고 풍랑이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날 최고의 제도로 굳어진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렇게 이 민주주의라는 건 보통 타당한 진리입니다. 보편 타당한 지구상의 모든 나라의 가장 좋은 보편 타당한 정치체제다, 이거죠. 그런 보편 타당한 정치체제를 들여와가지고 뭐 딴소리 해가지고 뭐 한국식 민주주의에 있다고 소리를 하면은 그 사람은 쏴 죽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변태적인 민주주의를 합리하면서 한국식 민주주의를 떠들고 인권 탄압을 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미국이 도와주겠습니까? 카터가 당장 와서 그러잖아요. 박정희 보고 박정희 면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미군 철수하겠다. 한국이 지금 인권 탄압을 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질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군 철수하겠다. 박정희 면전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서부터 이 박정희가 카터가 와서 미군 철수하겠다는데 이 머리가 돌아가지고 핵 개발을 하겠다고 나댔잖아요. 그러니까 이 박정희라는 사람이 이게 참 계속 내가 참 얘기하기도 뭐한데 역적이라는 거죠. 결국은 역적. 이 5가지가 저희 혁명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목적은 11.6 혁명 결행 성공과 더불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해결이 보장되었습니다. 이건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김재규와 박정희를 죽임으로써 물론 그 바로 다음에 또 신군부가 나타나긴 했지만 내가 아까도 이 얘기를 했잖아요. 신군부가 나타나긴 했지만 노태우 대통령과 같은 훌륭한 그런 대통령이 나타났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이제 나라가 됐다 이거죠. 그리고 과거와 같은 국민들을 탄압하고 정치를 감시하는 중앙정부도 없고 내가 전번 시간에 이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내가 마음 놓고 이렇게 박정희를 비난할 수 있는 것이 중앙정부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전과 같은 중앙정보부가 이렇게 국민들을 감시하고 정치를 감시하면요, 이런 말을 꺼냈다면 바로 끌려가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을 꺼내겠어요? 못 꺼내지. 가면 정말 사람을 거꾸로 매달고 물고 오면 전기고 오면 정말 사람이 가죽까지 벗길 정도인데 이런 말을 하겠어요? 중앙정보부는 이미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데, 박정희의 그 광신도들이 아직도 많다는 얘기를 내가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중앙정부한테 세뇌가 돼서 그런 거예요, 국민들이. 이제는 박독재도 이제 갔고, 중앙정부도 없어졌고, 지금의 국가정보는요, 정치 사찰이나 국민 사찰을 전혀 하질 않습니다. 오로지 국가를 보유한 그런 대외적인 정보 이런 것만, 산업체 기술의 해외에 빠져나가는 거, 그런 것만 한 것이지, 쓸데없는 국민들, 이런 걸 정치 감시 이런 걸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전에 중앙정보부에서 세뇌되었던 그 세뇌를 벗어버리라 이런 얘기예요. 심판장님, 심판관님, 여러 날 계속되는 재판에 매우 피곤하시겠습니다. 또 오늘 제가 이 장황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경청해 주시니 마지막 이 세상을 하직하고 가더라도 여러분에 대한 고마움은 간직하고 가겠습니다. 나는 오늘 마지막으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회복시켜 왔습니다. 25년 앞당겨 놨다 하는 자부, 이것은 누구의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이 자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만만세가 되도록 기원하고, 또 10월 26일 민주회복 국민혁명이 만만세가 되도록 저는 기원합니다. 다만 내가 이 세상을 빨리 하직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가 이 나라에 만발한 것을 보지 못하고 가는 그 여한이 한량없습니다. 그러니 이미 모든 것이 기약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못 보았다 뿐이지 틀림없이 오기 때문에 나는 웃으면서 갈 수 있습니다. 이게 김재규가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그 재판장에서 마지막 진술을 한 겁니다. 나는 정말 삶에 대한 여한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전번에 얘기를 했잖아요. 김재규가 그때 그 11.6을 저지르고 재판받을 때 얼굴이 새카맸다. 왜 얼굴이 새카맸었죠? 그러면 왜 얼굴이 새카맸을까? 간암인지 간경화인지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미 김재규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얼마 못 산다는 그런 그 얘기를 의사한테 들었다 그래요. 그리고 어차피 김재규는 죽을 수밖에 없는 목숨이라는 거죠. 이미 병이 심해져가지고, 간암인지 간경화인지 하여튼 이 간의 병이 심해져가지고 그렇게 얼굴이 새카매진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김재규는 이제 사형을 당하지 않아도 죽는 목숨인데, 그러나 내가 한 가지 한이 뭐냐면은 대한민국이 진짜 민주적인 국가가 돼가지고 정말 자유민주주의가 꽃피는 그런 국가를 보지 못하고 죽는 것이 한이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내가 죽어서도 그런 나라가 꼭 그런 한국이 꼭 오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죠. 김재규는 분명히 김재규가 개인적인 분노에서 죽였다. 개인적인 분노죠. 분노나 개인적인 분노에서 대통령을 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분노는 사적인 감정에서 쏜 것이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의 공적인 그런 감정에서 쏜 거기 때문에 그런 분노는 거룩한 분노다, 이런 얘기죠. 거룩한 분노.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신옥 변호사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시고 그랬는데,
이 강신욱 변호사도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 김재규를 이렇게 나서서 김재규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변호하다가는 강신욱 변호사가 그래서 중앙정보부에 끌려갔잖아요. 나서서 공개적으로 김재규를 변호하거든. 김재규를 감싸고 도르니까 중앙정보부에서 이 김재규를 강신욱이를 또 잡아간 거야. 그래도 용기를 갖고 할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역사는 이렇게 용기 있게 목숨을 걸고 용기 있게 할 말을 하는 사람에 의해서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도래해진다. 이렇게 용기와 배짱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재창조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이제 강신욱 변호사는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또 물색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일단 강신욱 변호사까지 끝났으니까 이제는 좀 해외로 또 눈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한동안 한국 사람을 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외국에 나가서 외국 사람들을 또 다루다가 그러다가 다시 또 너무 이제 외국 사람들을 많이 했다. 이 정도 생각이 들면 다시 또 한국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